KF21에 적용된 국산 소재와 부품 자립 현황은 기체 외형에서 바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실제 전투기 운용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엔진 출력이나 무장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적 신뢰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적 신뢰성의 출발점에 위치한 요소가 바로 소재와 부품 구성입니다. KF21은 기체 구조 전반에서 국산 소재 적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부품 조달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운용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기체가 반복적인 고기동 비행과 다양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소재 특성이 곧바로 피로 누적과 유지 주기 변화로 연결됩니다. 국내에서 직접 설계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운용 단계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KF21 동체와 주익에 적용된 탄소 복합 소재는 이러한 요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도 대비 무게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변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섬유 배열과 적층 방식이 조정되어 있으며 수지 조성 역시 장시간 비행 조건을 고려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소재 구성은 단순히 경량화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기체 전반의 균형과 반복 운용 시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항공기용 복합 소재 적층 공정과 품질 관리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는 극히 작은 결함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재 생산 단계부터 검사와 인증 절차가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KF21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실제 전투기 기준으로 반복 적용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이해도와 숙련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 적용은 레이더 반사 특성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체 표면 형상과 소재 특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는 불필요한 반사 요소를 줄이고 향후 성능 개량 시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치 개선보다 장기적인 개량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전투기 수명 전반을 고려한 설계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 금속 소재 적용 역시 KF21의 소재 자립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 인접 구조물이나 고화 중에 집중되는 부위는 고온과 진동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영역에 적용되는 금속 소재는 재료 특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열처리 조건과 가공 정밀도가 함께 맞물려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정 단위에서부터 반복 시험과 품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소재 공급 구조입니다. 특정 대기업 중심의 단선 구조가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이 각자 전문 영역을 맡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KF21 사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복합 소재 적층, 금속 열처리, 정밀 가공 등 각 단계에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이는 기술 축적이 한 지점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소재를 외부에 의존한 구조에서 다양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재 변경이나 보강이 필요할 때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공급망 상황에 따라 기체 가용률이 영향을 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투기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운용 효율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KF21의 소재 자립 방향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가져오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동시에 국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에 직결되는 영역부터 기술을 축적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KF21의 국산 소재와 부품 자립 현황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제작 비율을 높이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운용과 유지 단계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 운용과 정비를 거치며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의 공급 안정성은 기체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에 적용된 내열 코팅 기술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 주변 구조물과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영역은 소재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표면 보호 기술이 함께 요구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고온 내구성과 마모 저항을 동시에 고려한 코팅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복 시험을 통해 실제 비행 조건에 맞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험실 수준의 연구를 넘어 실기체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소재와 코팅 기술은 정비 주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표면 손상과 열 피로가 줄어들면 점검과 교체 빈도가 완화되고 이는 전투기 가용률 유지로 연결됩니다. 공군 운용 환경에서 이러한 요소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작전 준비 태세에 직결됩니다. KF-21은 이 점을 고려해 소재 선택과 적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 역시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KF-21 사업은 단일업체 중심 구조보다는 다수의 전문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복합 소재 가공, 정밀 금속 부품 제작, 특수 코팅 처리 등 세부 공정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품질 관리와 기술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참여 방식은 향후 개량 사업이나 후속 기종 개발 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용부대와의 협의가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재와 부품 선택 과정에서도 실제 정비 환경과 운용 여건이 고려되었고, 이는 불필요한 유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교체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된 구성은 장기간 운용 시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첨단 소재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공급 구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정 복합 소재 부품의 생산이 제한되면서 정비 일정이 지연되거나 승인 절차 문제로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웠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체 성능과 무관하게 운용 부담이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술적 문제보다 행정적 제약이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재를 즉시 국산화하는 방식보다는 검증된 영역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흐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개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장기적인 기술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일부 소재와 부품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소재 적용 확대는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매국은 전투기 도입 시 장기 운용과 유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게 되며 공급 안정성과 정비 지원 구조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이 국내에서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성능 설명 이상의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되는 드론 통제 기능은 전투기 운용 개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체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유인기를 중심으로 무인 전력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구성을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조종사의 판단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전장 전반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운용되는 구조에서 KF-21이 담당하는 역할은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전력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중심 위치입니다. 전투기에 탑재된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무인 항공기의 임무가 배분되는 구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정찰 임무, 전자전 대응, 위험 지역 접근과 같은 역할을 무인 전력에 맡김으로써 조종사는 전체 작전의 방향과 우선순위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이 가능해지는 배경에는 KF-21의 임무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구성의 확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론 통제를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 정보와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며 명령 전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가 요구됩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반영해 처리 용량과 연동 구조를 설계했으며, 이는 무인기 연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운용 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전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AI 기반 전장 통제 개념도 이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방식보다는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되는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위험 요소를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은 조종사의 인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감시와 분석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조종사는 보다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대응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이 제시되었음에도 통제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확인됩니다. 외부 장비 의존도가 높은 구성에서는 통합 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통신 규격 조정 과정에서 실전 적용에 제약이 생긴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훈련 단계에서 구현된 개념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통제 구성의 일관성과 이해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동일한 작전 개념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운용 인력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공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실제 운용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훈련 환경에서의 검증 결과가 개발 과정에 반영되면서 현실적인 운용 요구가 구성 설계에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라 반복적인 검증과 운용 경험 축적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KF-21은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력 확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합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을 넘어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의 드론 통제 기능은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운용 개념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드론 통제 기능을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형 로열 윙맨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력이 하나의 작전 단위로 움직이는 환경에서 핵심은 각 구성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구조에서 중심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력 운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국형 로열 윙맨 개념에서 KF-21은 무인 항공기의 단순한 동반 비행 주체가 아니라 임무 지시와 상황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사전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감시, 교란, 위험 지역 접근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KF-21은 전장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며 필요에 따라 임무 재배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효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부분은 통제 구성의 주도권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려는 흐름입니다. 통신 장비와 데이터 처리 구성에서 국산 기술 비중이 높아질수록 무인기와의 연동 과정에서도 조정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방식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개량과 성능 보완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력 운용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기능 역시 이 흐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인기가 수집한 정보는 양이 방대하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조종사가 직접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보 정리와 위험 요소 분류를 자동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전달하는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무인기 연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제 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확인됩니다. 핵심 통제 장비가 외부 구성에 묶여있는 구조에서는 운용 범위가 제한되었고, 소프트웨어 조정 과정에서도 복잡한 승인 절차가 요구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운용 사이의 간극이 쉽게 발생하며 이는 전력 활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단계적인 연동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된 임무 범위에서 무인기 통제를 검증하고 운용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발 부담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공군 운용 환경에 맞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실제 운용 부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점차 정착되면 전투기의 평가 기준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단일 기체의 기동 성능이나 무장 수치뿐 아니라 전력 전체를 조율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전장 통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설계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공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전력화는 한반도 군사균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추가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공군 전력의 구성 방식과 운용 여건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기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전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서 공군력은 초기 대응과 주도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KF-21은 이러한 역할을 고려해 설계된 전력으로 탐지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무장 운용 범위에서 균형 잡힌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는 KF-21 전력화의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은 제한된 기종 운용과 노후화된 항공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중 감시와 대응 능력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에서 제공권 관리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며 이는 북한의 공군력 운용 선택지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KF-21의 센서 구성과 표적 처리 능력은 공중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일 교전 상황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위협을 동시에 고려한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군의 대응 방식 자체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로는 실전 운용을 고려한 구성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종사 편의성과 정비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는 전력 가용률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운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 성능 지표보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는 수치상 규모보다 운용 효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별 작전 환경에 따른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KF-21은 한반도와 인접 해역이라는 특정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전력으로 실제 작전 반경과 대응 시간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비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공군의 일부 기종은 첨단 기능을 강조한 설계를 채택했으나 유지와 운용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정비 소요와 가용률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전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력 평가에서 지속 운용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공군 운용 여건과 연계된 구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훈련 환경과 실전 운용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 요소가 조정되었으며 이는 전력화 이후 즉각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전력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셈입니다. 일본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도 KF-21 전력화는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운용과 개량 과정에서 외부 승인과 협의 절차가 필요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KF-21은 국내 주도로 구성 변경과 성능 개량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력 운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 중에는 성능 자체는 우수했지만 운용 비용 증가와 정비 복잡성으로 인해 계획된 전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첨단 기술 도입이 항상 전력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전력 유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한반도 군사 균형 차원에서 KF-21 전력화는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공군이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응 속도와 작전 선택지가 확장되면서 공중 위협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KF-21 전력화가 한반도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기종 교체의 차원을 넘어 공군 전력 운용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KF-21은 기존 전투기들이 담당하던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운용 방식과 전투 개념을 동시에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전력 구성에서는 기체별 역할 분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KF-21은 공중 우세 확보와 방공 임무를 동시에 고려한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임무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투기 한 기종에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전체 전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KF-21의 의미는 지속 운용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돌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간 긴장이 유지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전력은 억지 효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과 운용 효율을 함께 고려한 구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력은 수적 열세보다도 운용 체계의 제한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과 낮은 가용률은 실제 작전 상황에서 선택지를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에서 공중 상황 인식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북한의 공군 운용 계획 수립 자체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공군 운용 요구가 개발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전 훈련에서 도출된 의견이 장비 구성과 소프트웨어 조정에 반영되면서 현장과 개발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과의 비교에서는 질적 운용 측면에서 KF-21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작전 환경에 따른 운용 통합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라는 특정 작전 환경에 맞춰 구성된 전력으로 작전 준비와 대응 속도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최신 전투기 사례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복잡한 구성 요소를 적용한 결과 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용률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실제 긴장 상황에서 전력 활용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공군력과의 비교에서는 전력 통제와 개량 자율성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개량과 무장 통합 과정에서 외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 속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제약 없이 국내 주도로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